다시 자, 본격적으로 확인을 한번 외치고 갈까, 오늘은? 한번 외쳐볼게요, 여러분. 분사는 형용사다, 쉐. 자, 분사는 형용사다. 우리 전 강의에서 배웠던 게 요거였었고, 오늘은요, 외쳐볼게요. 분사는 부사다, 쉐. 자, 분사는 부사다.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이 뭔지 제가 한국말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놀이공원은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라는 문장이 있고, 왜냐하면 접속사, 놀이공원은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라는 부가적인 부사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에 있는 주절과 밑에 있는 부사절이 뭐가 같아요? 주어가 같죠. 우린 뭘 싫어해요? 중복을 싫어하니까 생략을 해볼게요. 자, 1단계는 접속사를 생각합니다. 왜? 그래도 말은 돼요. 놀이공원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놀이공원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말 되잖아요. 그죠? 자, 2단계는 중복되는 주어 중에 주어 하나를 지울게요. 왜? 그래도 말은 되거든. 놀이공원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재미있는 것이 많아요. 말 되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고 싶어요. 잘 보세요. 주절과 부사절이 있고 접속사가 있는데 두 계절의 주어가 같더래. 우린 뭘 싫어해? 중복을 싫어하니까 생략을 할 거야. 자, 좀 전에 1단계는 뭐 생략? 접속사 생략이었어요. 2단계는 뭐 생략? 중복되는 주어 중에 주어 생략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주어를 날렸더니 저기 동사가 남았죠. 오케이? 근데 오른쪽 주절에도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동사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접속사 날렸는데 동사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 동사를 분사로 바꿉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그 동사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걔를 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ing만 붙이면 돼요. ing. 봐봐. 동사만의 능동태였다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원형으로 바꾸면 그냥 동사 원형이겠죠. 그럼 ing 붙이면 그냥 ing입니다. 동사 수동태였다면 아무리 복잡해도 수동태를 바꾸면 BPP일 겁니다. BPP. 수동태니까. 거기에 ing 붙이면 being PP가 되겠죠. 그죠? 근데 being을 생략하고 PP만 살리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능동성을 결정할 때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뭐 유무예요? 목적어 유무죠. 결국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ed로 바꾸세요. 끝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갑니다. 그가 그 책을 편집했을 때 그가 오류를 발견했다라는 주절 부사절이 있습니다. 히히 같죠? 자, 1단계 뭐 생략이요? 접속사. 그죠? 2단계 뭐 생략이요? 중복되는 주어 중에 주어 생략. 오케이? 3단계 딴 거 필요 없어. 남은 거 봤더니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있죠? 그러면 능동이에요. 저 edited를 원형으로 바꾸면 edit. 그리고 목적어 있으니까 editing으로 가셔야죠. 끝났어요.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럼 토익에서 묻는 것은 결국 이 자리 묻겠죠. ing냐 ed냐. 뭐 보여 결정한다?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해석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생략 전에 접수사가 뭐였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 하면서 되면서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럼 말은 거의 다 돼. 해석해볼까? 책을 편집하면서 오류를 발견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바꿔보시고 한번 바꿨다는 가정에 전 바로 풀이 갈게요. 일정지 하시고 바꿔보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접속사 지울게요. 주어 it 보이시죠? 그 대명사 it이 말한 것이 결국 뒤에 있는 그 Mr. Kim's application이에요. 중복되니까 지울게요. 그죠? 자, was submitted 수동태죠. 수동태. 뒤에 부사밖에 없고 목적 없죠. 수동입니다. 얘로 가셔야죠. 오케이? 일찍 제출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2번도 갑니다. as 지우시고 he 중복됐죠. he 지우시고 saw 뭐의 과거에? see의 과거인데 목적어 있죠. 뭐 어떻게? seeing the policeman. 경찰을 보면서 그는 도망갔다. 오케이? 세 번째, while 지울게요. she 중복됐죠. she 지우시고 stay 뒤에 목적어 없는데 우리 저번에 잠깐 배웠는데 stay는 자동사입니다. 지난 강의 때 자동사는 분사로 바꿀 때 뭐밖에 안 된다? ing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탈리아에 머무르면서 밀라노 한번 갔다 하시면 되고 after 지우시고 I 중복되죠? I 지우시고 heard는 뭐의 과거예요? hear. 목적어 있어 없어? 있죠. hear, ring the news. 뉴스를 들으면서 하면 되겠죠. if 지우시고 we 중복됐죠? we 지우시고 루틴 체크, 정기점검 목적어 있죠. 뭐 어떻게 해? being a routine check.
정기점검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생각해보세요. 토익 시험이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입니다. 이게 바꾸라고 문제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바꾼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바꾼 다음에 봤더니 잘 봐. 이 주절은 그대로 있죠. 그죠? 이 절과 별, 개로 독립적으로 분사가 하나의 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절과 별, 개로 절과 별, 개로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완전절이 있으면 그 앞뒤에 원래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가죠. 근데 그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또 해줘볼까? 분사는 부사다. 자, 분사는 부사다니까. 뭐를 결정하라고? 목적어 의무. 이때 해석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거 공식으로 잘 적어놨으니까 오른쪽 메모 그 박스가 있으니까 거기 체크 잘 하셔서 결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있는데 우리 3단계에 걸쳐서 분사문을 완성을 했잖아요. 갑자기 1단계에서 생략했었던 접속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when 뜻이 먼저 when, 뭐뭐 할 때라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싶어서요. 하면서 되면서가 아니라 할 때를 정확히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when이 아니라 before나 after였다면 전과 후는 반대죠. 근데 저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지워버렸으면 전인지 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접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아까 한 대로 완전절이 있으면 그 앞뒤에 부사처럼 분사구문이 들어가고 목적 의무를 결정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부사절 접속사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짝 필기하셔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접속사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살린 대표 분사구문들이 있어요. 이건 토익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계속 이해해왔으니까 얘들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when ing 능동이니까 when ing 뭐뭐 할 때, when ed 뭐뭐 될 때,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ed 뭐뭐 되는 동안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밑에 것들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분사구문이에요. 그죠? 아까 분사구문의 ing, ed는 뭐로 결정했어요? 목적어 의무로 결정했죠. 그래서 접속사가 살아있더라도 분사구문을 고를 때는 목적어 의무로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풀어볼까요? when 보이시죠? 접속사. 문장 넣고 싶다. 동사 있네?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문장이 아니란 소리예요. 방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when 뒤에 뭐 넣는 소리예요? 분사 넣는 소리예요. 뭐로 결정하라고요? 목적어. 목적어 있죠. 뭐로 보셔야 돼요? 얘가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접속사를 살린 대표 분사구문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 before ing, after ing는 답으로 너무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입에 그대로 익혀두시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